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지금까지 올려진 이 세상 읽기 영상 그 중에서 60개를 골라서 이 미중 패권 전쟁과 위기에 대한민국 이 책을 출간했고, 그 출간 콘서트를 지난 토요일 날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표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는 그 성격상 구독 숫자가 많으면 그 영향이 더욱더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동시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그리고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유일 정당의 내부적인 변화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대응해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아주 급박하게 전개됐던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그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이 북핵 문제의 전망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3월 15일 기억하실 겁니다. 최선희 부상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만간 김정은이 직접 북핵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선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김정은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 연설을 일단 보게 되면, 자, 여기 그 연설문을 출력을 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읽어봤는데 크게 이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자주 노선을 견제해야 된다. 자,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주라고 하는 것은 폐쇄가 되겠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한말에 대원군이 추진했던 세국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현대판 세국 정책을 다시 펴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추진할 것이다. 이건 역시 여러분 계획과 개방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 연설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하노이 회담 전에 그 하노이 방문에서 김정은이가 베트남식 개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망이 일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자기 자신이 계획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은 베트남처럼 그 베트남 공산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판반동이라든지 르덕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베트남이 도이모이라고 하는 계획 개방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이 마오쩌둥과 주얼라이가 죽고 나서 덩 샤오팽이 1978년에 권력을 잡고 이 마오쩌둥 노선을 비판함으로 해서 비로소 계획 개방 노선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를 강조하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그 과거의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 그런 노선을 비판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어떤 생각이 없고, 사실상 김정은이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북한의 세습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계획 개방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여러분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이죠, 이 국내에서 김정은이가 계획 개방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3일 이 세상 읽기 북 콘서트에서 뉴델리에
이진광 대표가 편집인이 나와가지고 같이 그 패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이 일요일 날 북콘서트 제1부를 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이진광 그 뉴델리 편집인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조선시대부터 구한말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 한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 원리주의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착오적인 이런 위정척사파식의 자주노선을 펼치는 그러한 하나의 인물들, 사상들,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점을 아주 강하게 여러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4일이죠. 일요일 날 세상 있게 올려진 그 일부 동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진광 편집인이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 김정은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자주 노선, 폐쇄 노선, 이 현대판 세국 노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아주 이 근거 있는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김정은이 지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잘못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미국의 혹은 외부 세력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자주 노선, 폐쇄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 주민들이 굶고 그런 하나의 탄압적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김정은은 과거 소련이 했던 것처럼 소련의 입만 열면은 미국의 대소련 적대시 정책 때문에 계획 개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북한의 똑같은 이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의 북한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재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제재를 자립적이고 자력의 어떤 그런 열풍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죠. 아주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북한 사회가 대개방이 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이 외부와 쉽게 이게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이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을 그런 걸 진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지금 북한에는 인터넷도 사용을 못하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못 보고 아주 그냥 원색적인 폭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내세워도 전혀 지금 이 김정은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김정은이가 자주 노선을 취하고 북한 주민이 계속 어려워지고 지금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김정은의 외환 보유고가 말라가고 또 내부적인 어떤 경제가 체제가 붕괴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장기화 돼서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소련처럼 언젠가는 내부적으로 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지금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주의적 생활 기풍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러니 한국 사회는 개인을 중시하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집단보다는 여러분 개인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라고 하는 북한 헌법 제63조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 좀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버리고 이 집단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북한에는 김정은이 자기 혼자 자유롭고 나머지는 모두 이 하나의 집단적인 개체를 구성해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자기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집단주의적인 생활 기풍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이죠. 북한
동포들에게 엄청난 지금 김정은이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그 창의성을 억압하고 자율성을 억압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완전히 여러분 지금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집단주의적인 생활 기풍을 강화해야 된다. 인지 시대에 전혀 안 맞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본격적으로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여기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그 빅딜 그리고 이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재확인한 빅딜 노선, 북한의 완전 핵 폐기와 그 다음에 그 핵물질의 반출 그리고 미국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폐기한다고 하는 그런 빅딜 노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미국이 그 빅딜 노선을 포기하고 만약에 대화에 나온다고 한다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화 시한부, 그 시한을 말이죠. 금년 연말로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차 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기 자신도 거기에는 찬성한다. 단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 빅딜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북한이 이 빅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3차 회담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또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가 동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자신은 기대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제시했던 그 북한 미국 측 합의 초안 빅딜 그 문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 핵 폐기, 그 다음에 후 제재 완화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확인해 주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계획 개방으로 나온다 한다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간접적으로 김정은이 이번 노동당 회의라든지 그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야기한 자력 경생 노선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언론을 보게 되면은 4.11 워싱턴 회담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가 또 북한에 여러분 특사를 보낼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접촉을 하든 그 다음에 그 접촉의 형태가 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든 이것이 말이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 벌어지고 있는 그 틈을 메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가 이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자고 우면하고 분주다사한 생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바로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부 보고 국제공조, 한미공조가 아니고 민족공조로 확실하게 돌아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정은 자신의 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의 입으로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한국 정부의 자세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워싱턴 회담 이후에 북한에다 무슨 특사를 보내겠다, 남북 접촉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김정은의 지금 여러분 연설문을 보게 되면은 그게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북한이 이 트럼프하고 이 미국과 접촉을 했으면 했지 이 문재인 정부하고 만나서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국제공조를 과감히 버리고 한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를 오지 않는 한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번 4.12 워싱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니, 남북 접촉을 하겠다고 하니 그 북한과 만나가지고 북한의 생각을 미국에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한국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간다.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간다. 그 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간다. 이렇게 만약에 북한이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그걸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특사로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가가지고 이 지금 미국 백악관에 직접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 한국의 이 북한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 한국의 김정은의 어떤 핵 폐기 의사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령 북한에 가가지고 특사가 가가지고 김정은의 이야기를 듣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 중재자로서 미국에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쉽게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게 지금 이게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지금 이 최선희의 어떤 이야기대로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 입장을 밝힌 내용을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년에 그리고 금년 초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어떤 김정은의 핵 포기와 관련된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마치 포기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입으로 지금 인민회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노이 회담에서 그게 재확인이 여러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국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을 상당히 상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나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남북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남북 간에 설령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 과거처럼 작년처럼 쉽게 이렇게 믿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은 제가 볼 때 거의 어떤 동력을 상실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1년 3월 7일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햇볕 정책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4.11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또 추진해왔던 중재자론과 같은 그런 대북 정책 그리고 미국과 이 북한 사이에 어떤 그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은 완전히 그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전개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대북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여러분 동력이 없을 겁니다. 전혀 제대로 진전되는 그러한 것들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다가 이 남북 접촉을 한다. 북한에다 특사를 보낸다. 또 워싱턴에 가서는 말이죠. 그 전혀 가능성도 없는
남북 제4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노선을 새로운 노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임기 초반을 넘긴 이 시점에서 올바른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북한은 말이죠.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라든지 최고인민회의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또 사실 내부적으로 자체를 정비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하노이에서 말이죠. 엄청난 위신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걸 정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타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고인민회의에서 지금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번 회의를 본다고 최영이라든지 그리고 북한 방송이 하는 이야기가 김정은을 최고 대표자, 국가의 최고 대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김정은이가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이가 670여 명 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김정은이가 그 위에 있다 하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방향으로 헌법의 내용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명실상부하게 국가 수반의 위치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북한을 대표하는 혹은 국가 주석에 준하는 그런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이가 하는 이런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여러분 1986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정상회담 이후 고르바초프가 완전히 그 회담에서 실패한 이후 위신의 손상을 당하고 모스크바로 되돌아가 가지고 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서 이 거수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직에 올랐던 것 같은 아주 유사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1990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서 그 소련 의회에서 거수기들 앞에서 여러분 소련 거기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직에 올라가지고 명실상부한 국가 수반의 지위에 올랐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내부가 실질적으로 개방되지 못하고 내부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게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가장 실수를 했던 것은 권력을 상실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1986년 레이카비크 정상회담 실패한 이후에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1990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은 여러분 그게 대통령 자리가 여러분 국가의 소련의 그 망해가는 국가를 지켜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991년에 쿠데타가 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실가하고 소련이 결국은 몰락하고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주를 하겠다. 계획 개방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미국 그리고 외부 세계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남 탓으로 여러분 돌리고 또 제재를 무슨 자립 그 다음에 자력으로 극복해 나가자. 이런 식의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이가 국가주석이 여러분 2번 된다고 한들 지금 이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일께서 우리가 북한 이 하노이 이후에 북한 문제를 여러 지금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그 북한 김정은이가 쿠데타를 막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절대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안 홍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체제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핵명이라든지 그럼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그 세 가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쪽이라도 이 앞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가능한 붕괴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얼마 전에 열린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에는 이 평화가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보는 한, 타도해야 될 적으로 보고 원수로 보는 한 이 남북한 사이는 이런 평화가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은 그 갈등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이라든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억지력을 가져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이 북한 핵을 또 억지로 해야 된다. 그건 바로 미국의 패권에 의한 평화가 한반도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평화로 하는 것은 이런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 그 다음에 미국 패권에 의한 평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상태로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미공조 그리고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외세 이존적인 정책을 버리고 무슨 민족 공조를 한다. 그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한다. 이것은 바로 민족 공조가 아니고 남북한 한국이 민족 공멸로 간다. 남북한 모두가 민족 공멸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 지금 인민회의 연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 패권 질서에 의한 평화,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평화관을 갖고 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